예전에 이 정도로 안 할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진짜 눈 맞으면 또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이게 편해졌는지. 이상하게 정말 재준 오빠가 원할 때는 제가 그냥 세상 다 귀찮고 제가 막 불타오르고 뭔가 계속 툭툭 칠 때는 재준 오빠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예 안 맞는 느낌? 그 리듬이 안 맞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진짜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은데. 마지막 성관계 하신 게 언제십니까? 진짜 언제지? 올해 하셨어요? 올해? 2022년도. 네, 올해 했나? 올해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의 네.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좀 좀 기억이 안 오래됐네요. 근데 이렇긴 해요. 네. 이렇게 저 오랜 기간 이렇게 안 하다가도 한 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때는 또 몇 번 또 이렇게. 섹스리스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흔히 이제 섹스리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개인에 따라서 이 어떻게 횟수를 정하냐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적인 욕구가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치라고 보면 한쪽 배우자는 기준보다 높고 한쪽 배우자는 기준보다 그렇지, 낮으면 좀 밸런스가 슬퍼지는 맞아.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결혼 몇 년 차 부부는 뭐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론적으로 1년에 10번 이하, 한 달에 한 번 이하는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세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진짜 섹스리스라고 많다. 보는 거거든요. 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원인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결혼 생활이 오래 가도 부부는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예. 이성의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면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배우자가 친구 같은 거죠. 친구. 그렇지. 근데 정확히. 진짜 친구 같긴 해요. 그 문제. 네.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위생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씻는다든가. 내 배우자가 알고 봤더니 근데 그게 이제 저 잘 안 씻으세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있어요. 이걸 항상 SNS에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몸을 깨끗하게 안 씻는다든가 구취가 난다든가 예. 이런 걸로 이제 정말 부부관계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예.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아이 키우는 게 사랑한다고 해서 맞아요.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육아에 매달리다 보면 이제 각자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부부간에 이제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업무가 많으면 피곤하고 과로가 오면 여러 가지의 그 성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는 30대 후반부터 성기능이 굉장히 어렵다는 남편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체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 게 체력 확 떨어졌어. 가게를 하면서 사실은 네. 시작된 것 같아요. 네네. 그 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공황 장애가 좀 많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좀 참아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골목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부간에 이제 성관계, 성생활을 네. 할 때 보면 언제나 이제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약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좋아하고 뭐 흥분을 좀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네. 또 약간 완화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긴장이 되거든요. 이게 긴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고 서로가 사랑하는 긴장감인데 평소에 생활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것도 긴장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서 와.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는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생활은 그 긴장감이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운 과정. 뭐 그것이 이완이 될 때 아주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업무나 이제 이런 신경이 곤두설 때 이러한 성생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리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부부 성생활에 너무 몰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랬을 때 왜 이완될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다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잘 모르면 한쪽 배우자가 또 오해할 수 있죠. 왜 부부의 어떤 자기 신체라든가 성에 대해서 이거는
대화를 안 나누는지. 민망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게 민망하지 않나. 둘 다 직업이 같다 보니까 이런 속 깊은 얘기는 그냥 접어두고 약간 개그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스킨십이 적고 예. 그다음에 스킨십에 대한 서로의 기호나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보면 뭘 좋아하는지 다 똑같을걸요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다 답이 달랐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성적인 불만을 잘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부만 나눌 수 있는 대화인데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쏙 빠져있는 이 섹스리스가 뭐가 문제냐면 부부 간에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계속 붙어 있는데도 네네. 그 친밀감이랑은 다른.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는 동료도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예, 한국 예, 사람. 예. 네. 네, 그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감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이에요. 네, 육체적인 친밀감이 바로 스킨십인 거죠. 네, 아무하거나 스킨십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부부는 이러한 신체적, 육체적인 친밀감을 많이 표현하고 살라고 결혼식도 올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었으면 선언합니다도 하는 거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섹스리스는 혹시 이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나? 정서적으로 되게 멀고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배우자한테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성적인 의사소통, 섹슈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적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부부일수록 훨씬 더 정서적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높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낙낙 이렇게 했거든요. 많이 문을 두드렸는데 이제 계속 이제 제주 오빠가 피곤할 때가 많아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래 귀찮겠지 서로 그게 배려한다고 한 건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좀 사인을 보냈는데 나 오늘 피곤해. 그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네. 그럼 언제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나를 정해야 돼요 그때. 다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욕구를 내가 잘 존중해서 서로 맞춰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피곤했지만 이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내가 오늘은 피곤한데 알았어. 우리 그러면 내가 뭐 금요일 날 좀 일찍 오는데 우리 그날 할까?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피곤해 그럼 알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절받은 것 같고 왜냐하면 신체 컨디션이 어떻게 늘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둘 사이의 믿음과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 의외로 잔소리가 좀 있으세요. 제가 하는 어떤 말의 표현법이나 그런 방법들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눈치를 봐야 하나?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당신은 15분용이라고 15분이? 딱 15분만 지나면 저스트 10미닛도 아니고 15분. 15분만 지나면은 바로 이제 제가 이거 15분 용이라고 안 했거든요. 어떻게 무슨 용이라는 게 조금 좀. 이런 식으로 말을 죄송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매번 여보 말할 때 한 2초만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의 말이 되게 많아요. 오해할 수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뭐 나중에 제 눈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두 분의 결혼 만족도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우리 재은 씨한테 있어서 어떤 점이 눈에 딱 띄냐면 배우자와 정서적 소통에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남편하고 좀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다, 이렇게 뭔가 안 통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세요? 말을 해야 정확한 걸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용돼라는 걸로만 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남편이 저한테 어느 문득 그냥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예뻐 아니면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뭐 착해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워 그냥 어느 날 그냥 무심하게라도 툭 한번 던지는
그런 표현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한테 나 오늘 여기서 뭐 이런 일 생기고 어쩌죠 막 그래요. 그럼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들으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언젠가부터는 좀 섭섭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원하는 걸 저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해를 못하는구나. 어느 날부터는 그냥 밖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얘기를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우 됐어. 그런 얘기 들으면 당신 그렇게 힘든 거 보고 있으면 나도 힘드니까 얘기하지 마.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항상 자제를 시켜요. 우리 정재은님은 본인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분이시고 우리 서현철님은 타인의 기준이 중요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시끄럽게 하면 되겠어. 조용히 좀 해.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 이리로 치워놔. 아니 왜 밥을 보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 다른 사람 쳐다보잖아. 이렇게 이제 타인의 기준으로 보는 면이 있으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현철님은요 진화된 꼰대죠. 꼰대는 꼰대이다. 좀 더 자상하게 말하고 그게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좋게 말하지만 내용은 꼰대. 네, 정확한 표현이시죠. 가까운 사이는 불통이 되면 나중에는 그 네. 상대가 미워져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화를 많이 안 하면 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하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사랑을 느끼기보다 이건 뭐 책임감으로 네, 네. 살아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면 물론 책임감도 사랑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족 특히 부부는 어찌 됐건 기본적인 소통을 특히 감정적, 정서적 소통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좀 노력을 해야 해요. 뭐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어떤 그 구체적인 노력 방법이 네. 있어요, 선생님? 원래 그 부부는요 스킨십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킨십이요 외적 스킨십이 있고 내적 스킨십이 있어요. 네. 내적 스킨십은 소통하는 거죠. 이 상호작용에서 이 관계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이 도입이 돼야 돼요. 민주주의적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상대한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한테 이 의도를 얘기하고 물어봐주고 상대의 결정과 선택을 좀 기다려주는 것을 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소통도 약간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외적 스킨십은 꼭 부부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가볍게 손을 잡는다든가, 그다음에 어깨를 톡톡 해준다든가, 서로 기댄다든가, 네, 가볍게 이제 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서로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이게 참 예전에는 안 쑥스러웠는데 왜 쑥스러워질까요? 쑥스러워요? 예, 저도 아내 막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손 잡아달라고 그러면 네. 아니 연애할 때는 안 쑥스러웠을 그러니까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그 막 열정적인 사랑이 조금 식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생활인으로 바쁘게 양육하고 돈 벌고 생활을 유지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스킨십을 안 하다 보면 안 하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느 날 하려고 하면 너무 어색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막 농담처럼 이제 본인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가족끼리 무슨 스킨십을 해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부부는 스킨십을 해야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초만 투자해 보세요. 10초간 가볍게 손잡기. 그다음에 10초간 얼굴에 맞대기. 10초간 안아주기. 네. 네. 잘 들으세요. 네. 우리는 외적 스킨십에는 별 무리가 없네요. 에? 손 잡고 네. 발 꼬고. 네.